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 대리 파트에서 이제 무건 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리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2문제, 3문제, 많을 때는 4문제까지 나오는데 이 무건 대리는 항상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는데, 자, 무건 대리는 이제 크게 협의회 무건 대리하고 그다음 피원 대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먼저 이제 협의회 무건 대리를 정리합니다. 이 협의회 무건 대리도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니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협의회 무건 대리. 협의회 무건 대리 그러면은 항상 자, 본인, 그 다음에 무건 대리인, 자, 대리권도 없이 자, 팔아버린 거죠. 상대방. 자, 요 관계를 계속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항상 대리는. 다만 여기는 이제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협의회 무건 대리는 머릿속에서 그러면 요 무건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본인의 부동산을 팔아버렸을 때, 자, 요 법률 관계를 어떻게 따지냐? 그럼 먼저 본인에 대한 효과와 상대방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무건 대리인에 대한 효과에서 항상 대리는 삼면관계를 들어가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 이제 본인에 대한 효과인데요. 자, 본인에 대해서는 유동적 무효다 해서 요 무건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무효로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이걸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추인권과 거절권 이렇게 딱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선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는데,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가 가장 또 질문거리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 추인의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계약 상대방만이 추인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추인은 계약 상대방 또는 이 계약 상대방과 또 거래한 승계인 또는 무건 대리인 누구한테도 그 추인은 할 수가 있다는 거 잡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무건 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장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추인을 하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인데, 추인의 방법이죠. 자, 추인은 하나의 의사표시, 단독행위입니다. 자기가 인정하겠다, 단독행위인데 항상 그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법 내에서는 묵시적으로도 항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본인이 대금 같은 것을 받았을 때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만, 여기 포인트가 장시간 오랜 기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것은 이건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추인한 방법은 그 무건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를 그대로 추인을 해야지. 자, 이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이 상대방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인을 해줘야 되지, 여기처럼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해서 추인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런 추인들은 무효가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자주 나오게 되니까 잘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추인을 했을 때 그 무건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느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무건 대리 행위의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본인의 추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은 그대로 있어도 이 무건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는데, 자, 이걸 아예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걸 추인 거절의 효과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그럼 추인 거절했다가 다시 추인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추인 거절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요건데, 자,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데,
자,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했을 때, 자, 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고 본인의 지위에서 그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인은 추인 거절이나 또는 이미 격려해준 이전 등기 무효라고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인에 대한 거 두 가지, 추인과 추인 거절을 봤으니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상대방. 자, 본인 두 가지 권리 줬으니까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를 주자. 첫 번째는 최고권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는 본인은 일방적으로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해가지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무권대리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거나 확정적으로 무효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이 본인의 요 추인 거절에 따라서 대금을 주든지 말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요 사람은 본인한테 빨리 어떻게 추인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걸 최고라고 그러죠. 주의하실 것은 이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뭐 선의는 항상 인정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악의의 상대방에게 최고권 또는 철회권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봐야 되게요. 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게 정답이 바로 이거였는데, 악의의 상대방에게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얘기가 되죠.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최고를 했는데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쉽게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추인한 것으로 보느냐 거절한 것으로 보냐 그게인데, 이것은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가끔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철회권은 이 계약을 이 상대방이 나 그만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계약할 때 무권대리라는 걸 알면서 계약한 사람이 철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철회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권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 무권대리에 있는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 후에는 본인은 아무리 추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이 철회권은 정반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철회권은 또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추인했으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했으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걸 낼 때 그런 거 가지고 살짝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좀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사례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상대방까지 했으니 이제 한 사람 남은 사람 있죠. 무권대리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무권대리인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이건 잘한 사람이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니까 권리를 주질 않고 이제 책임을 지게끔 하죠. 누구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냐면 상대방이라고 해요. 상대방. 자, 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인데 무조건 무권대리인이라고 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책임을 지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죠. 무권대리인이 자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요.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를 좀 주의해서 보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에 대해 행위능력자. 자, 제한능력자라면, 즉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면 아무리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이제 13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바로 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법조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또 서원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 아무리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지질 않습니다. 항상 선이 무과실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춰주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 그 책임의 내용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라 이 얘기인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돼요.
자,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하죠. 상대방이. 무건대리인 자기가 선택한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죠.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무건대리인의 책임은 원래 민법상 책임을 지려면 과실 책임주의다 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만 책임지게 되는데, 자, 이 무건대리인의 책임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법에 정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정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법정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역시 무건대리인은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무건대리인이 뭔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책임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요건데, 무건대리인이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으로 야기된 경우 무건대리인은 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집니다. 자, 요것도 주의해서 보실 판례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 자, 세 가지 파트로 정리를 상상합니다. 본인에 대한 거 추인, 추인 거절.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거 최고, 철회.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번 나오는 협의의 무건대리에 대해서 또 우리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